안녕하세요. How보다 Why가 중요한 질문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피드백 잘하는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피드백 파트 1 영상에서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 중 꼭 피드백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 영상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피드백, 즉 계획한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순서대로 설명 중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실행한 뒤에 나온 결과를 피드백하고 피드백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계획한 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할 때는 위의 순서대로 피드백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주제가 적절한지 피드백하고 두 번째, 계획 자체가 좋은 계획이었는지 피드백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실행을 피드백해봐야 합니다. 계획하면 당연히 실행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피드백할 것도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복권을 사는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권을 사야겠다는 결심이나 계획만으로는 복권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피드백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실행했는지 여부에서부터 밀도 있게 실행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행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 사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기로 계획했던 일을 했다는 의미는 그 일에 시간을 썼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행을 피드백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시간 사용을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을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기록입니다. 사용 시간을 평소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시간 사용 자체를 피드백할 수 없습니다. 실행을 잘 했는지 알기 위해 시간 사용에 무엇을 피드백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주제에 시간을 1순위로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 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두, 세 번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우선순위 첫 번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혹은 우선순위 첫 번째 일을 마치기도 전에 일과가 끝나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1순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일만 하는 게 효과적인 시간 사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 쓰지 말고 덩어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에도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 결국 모든 일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어느 곳에서 썼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장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써야 합니다. 판매 부서에 있다면 판매 현장에서,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서에 있다면 직원들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고객과 멀어지게 됩니다. 현장과 상관없이 머리에서만 나온 아이디어로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집요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닌 끝날 때까지 집요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의 완성도는 계속 실행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요하게 끝날 때까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사용 피드백이 실행 여부를 양적으로 피드백한 것이라면 실행의 질적인 피드백은 어느 정도 고민하면서 실행했느냐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쓴다 한들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실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일이 왜 발생했느냐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5Why를 해야 합니다. 즉, 왜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매출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안 오르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매출이 안 오르지?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유입되지 않으니까 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지? 우리 사이트가 타겟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왜 우리 사이트가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알려주지 못했으니까 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알려주지 못했지? 제대로 된 광고 전략을 못 세웠으니까 왜 광고 전략을 제대로 못 세웠지? 제대로 된 광고 전략을 짤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를 5번 물어보면 문제는 처음과 다른 문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매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행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실행이 아닌 사람을 찾거나 광고 전략을 짜는 능력을 올리는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관점이 아닌 고객 관점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일을 계속 유지하려면 고객에게 가치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준다는 의미는 나의 일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에게 가치를 주기 어렵습니다. 고민해야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 문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에 도달해야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계시나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하고 계시나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면서 일하고 계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